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9월 2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5일 만에 2000선이 무너지면서 1990.33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발표로 급등한 데 따른 부담 그리고 뚜렷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었고요. 중국에서 9월달 HSBC 제조업 PMI 지수 전망치가 부진한 결과가 투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기관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순매도를 기록하며 우리 주가를 좀 하락하는 그런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요, 부진한 경제 지표 탓에 하락 개장했지만 낙폭을 꾸준히 줄인 탓에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60포인트 가까이 다우지수가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는데 보는 동안에도 60, 55, 50 이렇게 막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래저래 중국 경기가 11개월째 좀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많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3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연달아 3차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는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자세한 투자 전략 짜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정광익 대리와 함께 3분기 실적 시즌 대비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 어떤 종목을 집중하는지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살펴볼까요? 네, 저는 국내 시장은 중국 경제지표 부진 소식이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펀드 환면을 노리는 투시권의 팔자도 역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7.5포인트 하락하면서 1990.3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 HSBC에서 중국 9월 PMI 구매관리지수 전정치가 47.8로 집계했다고 발표하면서 50 이하 역시 경기 부진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11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인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 좀 악재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160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기관이 투신권 위주의 순매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가총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2.5%, 2%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의 약세가 좀 보이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모습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 NHN들은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하겠고요. 코스닥도 낙폭이 커지면서 보합권을 좀 후퇴하는 장중에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틀 전과 같은 520.8.06포인트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좀 보였고 개인만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 종목으로는 SM, 이 자회사 SMCNC가 이 강호동하고 신동엽 이런 배우에 이어서 김한이라든가 장동건 이런 인기 연예인들을 영입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MCNC가 아주 가격지 한폭 상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충격이었고 이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JYP 엔터테인먼트도 강세를 보인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 특징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은 코스피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와 인터플렉스, 태광, 성광밴드, 서울반도체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 코덱스, 인버스, 제일기획, 삼성화재, 대한항공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멜파스와 컴투스, 성광밴드, 대한전기공업, SM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 코스닥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종들, 외국인과 기관, 각각 코스닥에서 YG 엔터테인먼트와 SM을 순매수하는 모습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은 부진한 경제지표, 특히 이제 9월 중국의 PMI 지수가 11개월째 위축세를 나타내면서 장 초반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미국 연준 총재들이 3차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9.2포인트 상승한 13,597.1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6.6포인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0.78포인트 상승하면서 1460.2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주요 업종 가운데는 제조업과 금융업종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소비피수율 강세를 좀 보인 그런 모습이 숨지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종 선물 가격도 전날 종가 대비해서 11센트, 0.1% 하락하면서 91.87달러를 마감했습니다.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 가격도 1.5달러 떨어진 177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FRT 말씀하셨는데요. 종목에 관해서 들려주십시오. 네, 어제 FRT 시초가 4,250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최고 11.4% 상승하면서 일단 투하는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FRT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서 제가 실적이 올해 하반기에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응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치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되면 제가 또 이 시간 통해서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 어느 기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역시 이 종목도 제가 한 2번 정도 방송을 통해서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오늘도 들고 나왔습니다. 비상교육을 오늘 시공명수로 제시하겠습니다. 비상교육은 역시 교육업체고요. 국어교육 출판사에서 출발해서 이 완제라든가 이 비유의 상징 이런 전문 교육 기업을 주로 하고 있고 초중고 학습 교재를 만드는 주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러닝 사업에도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온 오프라인과 직영, 입시 학원의 학원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역시 첫 번째는 공교육 중심의 변화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내년부터입니다. 순차적으로 이 지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에 초중고 교가 이제 그 디지털 컨텐츠로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모든 그 초중고 교과서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데 이 비상교육이 이미 이 스마트 기기 확산을 대비해서 이 디지털 전환 쪽에 투자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올해 이후부터 이 디지털 교과서 관련 이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비상교육이 국내 이 교육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이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이 정부의 스마트 교육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 시초원전 기대감인데요. 내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대비해서도 올해 내년 예상 EPS가 1,160원대인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 90%를 차지하는 주요 업체들, 매크로웰과 피어슨 이런 그 주가가 PR 14배 정도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비상교육은 관심이 가질 만한 종목이고 오늘 시초가에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다시 한번 된 것 같아서 오늘 10분만초 제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 이상, 손절가는 14,000원 하회에 손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상교육에 대해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장 대응하실 때 공략주로 꼭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현재 7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1997.62포인트로 현재 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8포인트 넘어갔고요. 코스닥이 530포인트로 현재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 상승이 있고요. 현대차가 0.6% 하락했습니다. 포스코가 0.4% 상승, 현대모비스는 0.94%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 쪽으로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0.14, LG화학이 0.31, 삼성생명 0.73% 등등 한 1% 미만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 밖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오늘 2,000선을 회복한 채 거래소는 출발할 듯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0.17, 파라다이스 0.56, 다음이 강보합을 보이는 코스닥은요. 현재 2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안넷만이 마이너스 6.2%가 하락을 하면서 좀 낙폭이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현재 1999.03으로 장이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530포인트로 장 출발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그리고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 점검을 해봅니다. 먼저 코스피 쪽 노선호 전문가님.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 일단은 좀 양호하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선을 좀 회복한 이후에 움직임, 이번 주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1990선 정도까지 밀렸지만 오늘 지금 시초가는 거의 2000선을 지금 회복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좀 금요일이라는 점에서 2000선을 좀 유지한 채 마감을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조금 가져보고요. 일단은 시장 움직임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FOMC 회의 이후에 뭔가 좀 숨고르는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중국을 비롯한 여러 경제 지표들마저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뭔가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자체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낙폭은 계속적으로 좀 제한적이고 오늘 지금 시초가 나오고 있는데 2001.77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아마 오늘은 이런 반등 추세, 어제 하락에 대한 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7,000원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130만 원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은 1.26%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도 SK 하이닉스 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 내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이 두 종목 정도를 제외한다면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양호하게 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한데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도 다음 주에는 좀 순환매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줘야지만이 우리 시장이 더욱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은 66억 원 정도 좀 매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9월 7일 이후에 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일단은 오늘까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 그래도 너무 급하게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는 지금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좀 좁은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한두 차례 정도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2,05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주 쪽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STX 페노션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네요. STX 페노션, STX 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데 STX 페노션도 사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종목이죠. 이제는 좀 뭔가 실적에 대한 그래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게임주도 좋습니다. NC소프트, 네오이즈 게임즈 이런 종목들 오늘도 지금 1.5% 내외의 강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리고 또 최근에 정말 양호했었던 한국가스공사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어제 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상당히 좀 장중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오늘은 좀 약보가 9원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하락하는 종목들 1% 내외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수 지금 2,003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 유지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지켜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출발 상황은 남은우 원장께서 정리해보죠. 예, 코스닥은 오늘 530포인트로 출발해서 현재는 조금은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선 셀트리온이 현재 한 0.5%권 상승하면서 일단 28,800원에 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요. 한 0.5% 17,9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랩이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것 이외에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안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6.99%로 안철수 테마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테마주들이고요. 기타 SK컴즈라든지 네오이즈 게임즈 등의 종목들이 한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CJ ENM, 강고합선, 그리고 성우아이텍 한 1.5%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웅이 한 2%권으로 시가총액 상위 50 종목 중에서는 제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코스닥의 상대 강세가 오늘도 이어질지 굉장히 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연이어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일단 코스닥의 어떤 그 흐름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양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 동향 현재 코스닥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5억과 14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업종별의 현재의 흐름을 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IT 종합, 그리고 오락 문화 쪽에서,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 서비스 등의 일반적인 IT 관련 종목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를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매수의 흐름들을 좀 강하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9월 18일 날 한 153억, 그리고 19일 날 229억, 20일 날 6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도 지금 코스닥에서는 한 14억 정도의 상승세로, 매수세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도 기관들의 매수는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어떤 틀을 본다면 오늘은 전일 좀 하락했던 저축은행과 캐피탈, 창투자분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YD 온라인 등의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현대통신 등의 종목들도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저축은행, 재미니투자 등의 오늘 그 투자은행과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벤처 투자회사들이 대규모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하락 업종들을 본다면은요, 현대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메커스, 전일 또 상한가 쳤던 솔고바이오 등의 종목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흐름들은 순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그리고 좀 하락했던 종목들은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출발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살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의 흐름과 전망 들려주십시오. 예, 현재 달러 시장은 전일 대비 4.1원 하락한 1119원에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은 유로화의 경우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 부진과 미국 고용 지표 등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임에 따라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며 미 달러화와 엔화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2970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0079달러 하락하였습니다. 전일 발표한 중국 9월 HSBC PMI 잠정치는 47.8을 기록하면서 기준선인 50을 11개월째 밑돈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경우에는 독일은 예상치 대비 제조업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으나 유로존 9월 합성 PMI가 45.9로 전월치인 46.3보다 하락하였으며 3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우려를 재부각시켰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000명 감소한 38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예상치인 37만 3천 명을 상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면서 글로벌 분쟁 및 시위 현상이 합해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 효과가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급락 및 중국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달러 매수세가 집중되는데요. 특히 중일 무력 충돌 우려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여기에 NDF 투자자들의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의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재료들이 여전한 가운데 중일 분쟁 관련해서 일본에서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전일 스페인 국채 입찰이 성공리에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줄어들어서 내고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달러 환율은 112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19원에서 113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떤지요?
예, 현재 국채선물 시장은 3년 국채 선물이 0.05포인트 하락한 106.11포인트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며 나흘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 입찰 수요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수익률 하락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1bp 하락한 1.76%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미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로 한때 미국채 수익률은 6bp가량 하락했었는데요. 전일 미 재무부가 시행한 130억 달러 규모의 물가 연동국채 입찰료가 낙찰금리는 마이너스 0.7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응찰률은 2.36배로 2009년 4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입찰자들의 낙찰률 역시 7.7%를 기록해서 2011년 5월 이래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미국채 수익률의 하락폭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는 예상 대비 나쁘게 나왔지만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전월 마이너스 7.1에서 마이너스 1.9로 상승한 것도 미국채 금리 하락폭을 제한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시장은 최근 미 채권시장의 움직임 및 국내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특성대로 강세 분위기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 금통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낮은 물가 수준이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로 9월 말 10월 초 발표되는 국내 수출 및 내수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채권 시장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일 시장 금리가 급락한 영향으로 추가적인 낙폭의 요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80%에서 2.8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한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급등 이후에 이번 주 코스피는 내내 2000선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Q3 효과, 여기에 대해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스타일로 투자하는 Q3, 현대증권은 국내 증시 3분기 실적을 프리뷰합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반밖에 안 찼나, 반이나 찼나, 주춤한 Q3 기대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출하가 증가해야 제조업이 된다. 제조업 출하 증가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에서는 실적과 자본적 지출로 기업 레벨업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Q3 시행 발표 당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증시에 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봤는데요. 따라서 Q3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될 경우 어떤 업종에 대해 투자해야 하는지 제시했습니다. QE1과 QE2 전례를 살펴보면 저 PER과 저 PBR 종목들이 모두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지금은 저 PER, PBR 스타일로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SK, 기업은행, 코오롱인더스트리, 세방전지, 한솔재지, IS동서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증시의 3분기 실적은 매출은 정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의 절대 수준이 견조함에도 추정치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어 중국과 글로벌 경기 하강 기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업종 측면에서는 에너지, 산업재,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업종이 3분기 영업이익 상승이 강할 것으로 전망되고 2분기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IT 업종 역시 이번 3분기에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익 모멘텀은 약화되고 유동성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하반기 이익 성장과 가격 메리트 사이에 밸런스를 맞춘 종목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Q3의 영향이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각 가격 변수의 절대적인 수준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달러 역시 과거 QE 시행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달러 약세의 강도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단기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장의 QE 기대 선반영 논리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펀더멘털의 개선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펀더멘털은 제조업과 고용 등의 부진에도 주택지표 개선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출하 증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구간에서는 제조업이 약세,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QE3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하반기 출하 증가가 확인돼야 제조업종 강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출하 감소가 충분히 나타난 업종은 여타 업종에 비해 먼저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관심 종목들을 꼽았습니다. 차트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은 SK하이닉스, 대한항공입니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지점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전해 주시죠. 예, 유럽 중앙은행의 위기국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하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QE3 실시 그리고 일본의 추가 경기 부양책 등 여러 가지 속도감 있는 경기 회복을 원하는 주요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정책 실시 발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앞으로 유동성 확대가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시장에서는 과거 경험을 통해 시중 유동자금에 의해 지수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금융 장세를 기대했던 심리가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의 주가 및 수급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번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QE3 발표 이후 한 주 동안 외국 유동자금이 선호하는 대형주의 수익률은 중소형주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레벨 자체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서 유동성 자체가 경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펀더멘털 개선을 확인하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주가 상승에는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개선되는 신호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도 앞으로는 펀더멘털이 좀 좋은 종목 위주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9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관련주에 대한 종목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화된 종목 장세로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은 이미 좀 선방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이 9.4배를 기록 중인데요. 3분기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의 12개월 예상 PER 수준은 11.6배로 월등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의 추가 상승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오늘 안내드린 레포트에는 현재 수요가 지지되어서 실적도 양호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설비 투자 증가를 통한 앞으로 향후의 기업 레벨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KPX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KPX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외형 성장, 실적 개선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향후 경기 회복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리려는 기업들은 현재의 펀더멘털 자체가 확보된 기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여기에 향후 상정성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나아가 KPX 투자 증가와 기업 주가와의 상관성이 양의 관계성을 보인다는 경과를 통해서 저희는 KPX 확대에 따른 기업 주가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익이 양호한 가운데에서도 2012년도 설비 투자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순이익 전망치 증가율이 약 96%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35%, 삼성 엔지니어링은 92%, LG 디스플레이 52%,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콜마가 17% 정도 상향 조정으로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림산업, 롯데칠성, 삼성 엔지니어링, LG 디스플레이, 한국콜마를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밸류 21 이두코 대표와 함께 오늘장 특급 작전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일단 미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동성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요. 지수는 오히려 2,000포인트 안팎에서 좀 움직이고 있죠. 외국인이 좀 나섰지만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좀 거래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약간 정체를 겪고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냐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우리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도 가격이 상승한 후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처럼 지수의 현 구간도 2000포인트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눌림의 폭은 1950선에서 70선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의 폭 체크하시면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대응 매매 위주로 좀 전략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추천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엑스텍스 페노션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엑스텍스 페노션은 국내 대표적인 해운사로서 벌크선 서비스를 주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벌크선은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 뭐 이런 원자재를 실어나르는 배를 좀 말하는데 이외에도 뭐 컨테이너, 탱커, LNG선 서비스, 뭐 이런 다양한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운 물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운주들이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좀 받았는데 또 여름 비수기를 지나면서 벌크선 시황을 나타내는 BDI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벌크선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엑스텍스 페노션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 좀 되겠습니다. 요즘 중국 경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광석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호재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분기를 거치는 동안 엑스텍스 페노션의 주가도 상당히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시면 수급선이죠. 61선을 전일 돌파를 하면서 주봉상이 20주봉이 우하향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전일 보시면 기관과 보험기관만 빼고 보험기관과 개인만 빼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뭐 기타 법인까지 대량 순매수에 좀 나서면서 수급을 상당히 좋게 좀 만들어놨죠. 모멘텀 보조 지표인 MACD 오실레이터와 RSI 또한 쌍봉인 3,500원대 이후에서 상승 진입형으로 변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121선에 대한 좀 저항을 좀 받고는 있지만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5,500원 정도까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한 4,700원까지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700원 정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두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 및 정유화학 업종을 살핍니다. 오늘 지금 시장 일단은 한 8.96포인트 정도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IT 업종 내 대장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와 함께 단연 삼성전자 지금 약 0.93%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부분은 지난번에 한 117만 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 뭐 그때는 제가 이 종목 분명 실적이 좋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지금 9월 달에 한 130만 원 수준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는 최근에 좀 며칠 좀 주춤거렸습니다. 오늘 지금 3일 만에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삼성전자의 반등 탄력은 아무래도 130만 원 선을 넘어서면 조금씩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실적은 좋겠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드디어 아이폰 5의 대공습이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이제 실적 모멘텀도 조금 소진되는 그런 단계라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0만 원이 넘어설 때부터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10월 초 정도에 있겠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약 2주 정도는 좀 분할 매도 구간으로 설정을 하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정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장중에 무려 24,650원까지도 올라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 삼성전자 쪽에서 좀 반도체 투자 축소를 하겠다는 소식이 나오자 SK 하이닉스 좀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에 장중에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그렇지만 윗꼬리를 조금 단 채 아쉬운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오늘은 지금 약 0.21% 정도 강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런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축소한다면은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역시
뭐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고 오히려 삼성전자를 조금씩 분할 매도하고 조정을 보였을 때 한 23,000원 아래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저점 좀 매수하셔도 좀 괜찮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LG그룹주 중에 오늘은 좀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 좀 빠지고 있네요. LG 디스플레이가 한 2.9%, LG 이노텍도 한 0.12% 정도 빠지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LG그룹의 이런 IT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애플 쪽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부품 쪽 아무래도 삼성과는 뭐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LG 쪽의 부품을 좀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고 특히 아이폰 5의 핵심 기술 아이폰 5를 좀 두께를 얇게 만드는 이런 핵심 기술이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3%까지 지금 밀리고 있지만 어제도 음봉, 오늘도 음봉이기 때문에 뭐 오늘 사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초반부에 추가적으로 좀 밀려서 한 27,500원권 정도 들어온다면은 LG 디스플레이 충분히 좀 매수 여력이 있다. 매수를 좀 하셔도 무방하다 말씀드리겠고 LG 이노텍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8월 달까지는 아이폰 5 뭐 수혜주 많이 부각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지지부진한 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한 85,000원대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82,3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는다면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노려봐도 좋을 종목들이 LG그룹의 IT 업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다음 주 초반부쯤에 좀 관심 있게 한번 노려보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 업종, 뭐 최근에 보면 자동차 업종은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꾸준히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오늘도 0.4% 정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동안 해외 쪽 판매가 워낙 좀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지금 한 77,000원까지도 올랐다가 또다시 73,000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에 3분기 실적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기존 대비했을 때 더 양호한 그런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또다시 지금 9월 달에 저점 라인까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쪽에 더 집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부품주 쪽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양호하죠. 현대 모비스도 좀 양호한 움직임 그리고 현대 위아 뭐 계속적으로 좀 비록 며칠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지금 또다시 양봉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위아 같은 경우 차트 살펴보시더라도 9월 초에 1차 좀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 그 부분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한 18만 원대 이 정도 만약에 좀 지지가 되는지 자동차 업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현대 위아가 18만 원 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뭔가 좀 시장에 대한 지표로서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현대 위아가 18만 원 지지한다면은 자동차 관련주 기아차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품주, 만도라던가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조선주 쪽에서는 STX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STX 페노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STX 조선의 양이 오랜만에 지금 10,000원대에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주가가 상당히 좀 뭔가 재무구조에 대한 그런 의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죠. 9,000원대까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일단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뭐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은 그리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양봉을 보였다면은 이 정도면은 기술적으로는 좀 매매를 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지만 손절 라인은 좀 반드시 짧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월요일날 정도 저점 라인 한 9,700원, 800원 정도 지금 10,000원대로 오늘 올라왔는데 이제 또다시 9,700원, 800원대를 이탈을 한다면은 또다시 9,000원대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선 안착한다면은 또 여기서 11,000원까지는 금방 가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 한 9,800원 정도 설정하시고 접근하신다면은 뭐 STX 조선해양 같은 종목들 가격대는 지금 접근하기 좀 무리 없는 가격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오늘 STX 엔진 1150원대 움직임입니다. 역시 STX 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한 9,8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양봉이 3개가 오늘 3개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봉 3개의 좀 매수 신호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매수 신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는데요. 정유화학주 최근에 국제유가가 정말 좋지 못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 WTI가 좀 생각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배럴당 91.87달러까지도 밀린 모습인데요. 미국 쪽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할 것이다. 그런 좀 루머도 좀 들리고요.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많이 빠진 거에 비했을 때 오늘의 주가는 정유주들 이제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GS가 0.15% 정도 반등을 하면서 한 66,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S-오일도 지금 0.48% 반등을 하면서 10만 5천원대. S-오일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신다면은 한 8월 말 9월 초에 한 10만 2, 3천원에서는 좀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좀 박스권 하단부까지 밀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반등 모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유가도 하락을 한다면은 지금 배럴당 거의 5, 6달러가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최소한도 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유주 충분히 지금 가격대 S-오일 같은 종목,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차트 비슷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지금 8월 말 9월 초에 저점 부분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요. 그 정도 가격대 한 16만 원 정도를 SK이노베이션 좀 손절선으로 설정하신다면 매수 관점도 무리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업종 역시 마찬가지죠. LG화학 지금 어제는 좀 상당히 음봉이 컸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1차적으로 30만 원에서 33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한 3만 원 정도 했고요. 조정을 조금 더 보인다면은 한 31만 5천 원에서 32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밀렸을 때는 언제든지 좀 저점에서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2,000선을 중심에 두고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2,050포인트, 2,1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때는 1900에서 2000까지 상승을 했던 이런 LG화학 같은 주도주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화학업종 다시 한번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를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남은 원장께서는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살펴봅니다. 예, 우선 오늘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상당히 좋은 출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끝난 미국 증시에서 알코아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 관련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중국의 어떤 좋지 않은 경제 지표에 의해서 중국 상해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전일이었지만 큰 글로벌의 특징,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이 소재와 그리고 산업재 등의 어떤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종목들 소폭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와 영풍 등의 종목들도요. 상당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풍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어떤 굉장히 좀 고가적 흐름들 때문에 개인들이 참여를 잘 못하고 기관 외국인들 중심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상승세가 나타날 때는 더욱더 탄력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국제강 등의 종목들도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만원권 정도의 회복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업종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들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계업종을 우리는 조금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의 어떤 플랜트 건설과 관련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면 중동의 부가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이제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생각보다는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 반등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지에 대한 관찰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요, 추세적으로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중국의 어떤 그 지수 흐름이 굉장히 안 좋기는 하지만 중국의 고속도로와 그리고 철도공사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중국의 소비가 지난 6월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부터 좀 계속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이제 그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STX 그룹 자체의 리스크가 많이 좀 거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STX 패너션 같은 경우에는
그 BDI 지수가 최근 연속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STX 전반적으로 이 그룹 자체의 주가의 흐름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STX 메탈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 이상 급등하는 비인수에 따른 급등하는 내용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건설업종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모두 다 강보합선에서 1%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조정폭이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겠죠. 일단 정부의 부동산 부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추세적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일단 중동의 어떤 그 전반적으로 좀 공사가 좀 많아지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좀 기대는 분명히 계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는요. 아직까지 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충분히 뭐 우려 없는 투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에 하나의 큰 맥을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건설 경기도 거의 이제 바닥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건설주 전반적인 안정감은 계속해서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종목별로는 뭐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은 좀 매매 공방이 보합선에서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신한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선 등락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보합선이지만 최근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은행 업종들의 흐름은요, 계속해서 이 양봉으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양적 완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유동성 자금이 풀린다는 것이고, 그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은행, 우리나라 금융권 자체적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상대적인 어떤 그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미국의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의 절대적인 가치 평가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은행주들은 현 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2,0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뭐 가는 이런 장세가 나타난다면 이 금융주들을 빼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좀 관심이 좀 될 만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BS 금융지주하고 DGB 금융지주를 좀 관심을 좀 둘만하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좀 빨랐고요.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들이 좋습니다. 특히 뭐 BS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세가 좀 더 좀 강화된다면 이 증권업종에서의 이 이익의 증가가 곧 이 지주회사의 이익 증가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수도 많지 않고요. 탄력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다른 은행주보다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기에는 BS 금융지주나 DGB 금융지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도요, 탄탄한 흐름들 속에서 8,690 강보합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생보사들이 오늘 좀 좋습니다. 생보사들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금융 3개의 주요 업종 중에서는 이제 보험업종이 가장 좋은 업종의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기타 전기가스 업종 유틸리티 좀 볼만한 것 같은데요. 전일에도 좀 상승을 했었고요. 전일에도 상승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적 특수성을 좀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의 인상과 그리고 가스요금의 인상과 맞물려서 일단 유틸리티 관련 업종들 충분히 좀 강세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강보합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테마 측면으로 본다면 이 안철수 테마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네요. 잠시 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잠시 전에 언급해 주신 통신, 유통, 음식료 등등에 대해서는 노선호 전문가에게 듣고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음식료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음식료 업종을 너무 좀 짧게 한 것 같아서 오늘 음식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CJ제일제당이 2%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31만 5천 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대상이 오늘 좋네요. 대상이 6.5% 강세를 보이면서 22,850원대까지 차트를 보시더라도 정말 대상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CJ제일제당이라든가 대상 이런 종목들 지금 오늘의 좋은 모습들 향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좀 급등하던 곡물 가격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이제 좀 고점을 찍었다, 그런 인식들도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음식료 업체들 음식료 가격 인상을 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CJ제당 대상 그리고 롯데, 칠성, 롯데제가 다 모두 음식료 가격 인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이런 좀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워낙 강세 기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원자재 가격 또다시 좀 수입 가격이 다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도 음식료 업종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는 아무래도 CJ제일제당이 가장 좋겠고요. 지금 보면은 전고점 31만 9천 원 선을 거의 좀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29만 원부터 너무 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어렵겠지만 여기서 한 30만 원 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던가, 또는 조금 쉬었다가 전고점 돌파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통주 쪽 한번 보겠는데, 유통주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하이마트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하이마트 오늘 지금 66,900원까지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하이마트 오늘 고점 돌파 나오고 있는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약 700억 정도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올여름 7월달, 8월달에 무지 더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마트 에어컨 판매가 상당히 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의 교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과 관련된 판매도 하이마트 상당히 좋았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3분기 실적 호조, 3분기에 이렇게 되면서 좀 작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여름에 좀 실적이 좋았는데 그 실적을 좀 뛰어넘는 실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 돌파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점 좀 분할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 3.57% 정도 상승인데 만약에 좀 한 2%대까지 좀 상승폭이 밀린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하신다면 3분기 실적 발표 있을 때 상당히 좀 기대 가져가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오늘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2.89% 상승을 하면서 56,9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중일 분쟁 얘기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이런 영유권 갈등, 이런 부분들이 국내적으로 봤을 때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도 일본을 가지 않고 우리나라 오고요. 일본 관광객도 중국을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사 이익 얻을 수 있고요. 호텔신라 좀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승했다가 쉬는 구간에서 사면은 수익입니다. 쉬는 구간에서 사면은 최근에 수목금 3일 연속 상승 수익이죠.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조정을 보였을 때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도 간략히 짚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전체적으로 코스닥 관련 종목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테마가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테마와 그리고 알랩 같은 경우에 대선 테마는 좀 상당히 좀 주춤한 흐름인데요. 일단 게임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들이고요. 이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톡의 애니팡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초급등 상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주들이 좀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엔터테인먼트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선 테마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까지 짚어봤는데요. 특히나 지금 대선 테마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대선 테마를 지금 이게 보시면은 안철수 관련주들의 미래산업의 어떤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알랩 같은 경우도 한 11%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선 테마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그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물 중심의 테마주들은 반드시 흥했다가 망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를 선정할 때는요,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된다는, 즉
누구의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모두가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할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그 속에서 테마를 찾는다면 오히려 아주 장기적인 어떤 테마들 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물보다는 정책 중심의 테마에 집중해라. 뭐 사진에 어떤 대선 후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뭐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막 주가가 오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 다음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에 혼조세에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는 9포인트 상승한 2,00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정리, 은행주 등이 약세인 가운데 음식료, 종이목자, 철강 등 대부분이 강보합세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까지 자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내년에 미국 재정절벽 리스크도 있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힘이 아직은 부족해서 지금은 보유주식 일부 차익 실현하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일까요? 예, 지난 95년 설립된 뒤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무선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정보통신업체 인포뱅크입니다. 98년 국내 최초로 기업용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선도업체로 자리를 굳혔지만 이후 KT, LG, U+ 등 대기업이 경쟁자로 뛰어들면서 인포뱅크는 시장 점유율 20%가량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양방향 미디어 사업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일궈 가고 있습니다. 양방향 미디어 기술은 2018년까지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했다며 위대한 탄생, K-팝 스타, 1억 퀴즈쇼 등 오디션과 퀴즈 프로그램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인포뱅크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떤지요? 네,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사업 매출이 올 상반기에 125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고 드라마 등으로 서비스가 확장돼서 앞으로 연간 10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덕분에 올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해는 매출 659억 원, 19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지만 올 들어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63억 원, 24억 원에 달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됐고 올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900억 원대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주셔야죠. 네, 현 주가는 PER 29배, PBR 2.3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면서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일봉상 5일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서 상승 추세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봉상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만큼 장대 음봉 출현 시에는 매도 대응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11,000원에서 11,5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 김성헌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노선호, 남은우 두 분 전문가께서도 지금까지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많이들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